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어미 소설집 황다하나 호수에 비친 하얀 집 마지막 회입니다. 펜션의 엄지방 손님은 신이 난 모양이다.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손님의 음악소리, 노래소리, 손뼉소리, 고함소리, 여자 남자 추임새 소리, 소리가 모여서 오케스트라 오중창을 능가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다. 젊음의 왕성한 혈기가 넘쳐 흐르는 저녁이다. 새벽 3시가 지나고 있는데 마당의 손님들은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방으로 들어갈 생각이 조금도 없는 모양이다. 펜션방에 있는 이불을 둘러쓰고 비를 맞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자기 집이면 과연 이불을 덮고 비를 맞을까? 새벽 3시에 맨발로 빗속을 거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교차한다.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 여자 학생들이다. 아내는 빗속의 낭만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보며 안절부절 못한다.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말렸다. 조금만 더 하면서 마당의 손님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시간이 샘솟는 줄 아는지 자기들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자갈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아는 모양이다. 낭만을 즐기는 손님들이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있는 각지방, 금지방 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았다. 주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공중도덕을 지킬 줄 모르는 손님들이다. 모처럼 여행의 밤을 추억으로 채우고 싶은 것일까. 새벽이 되었어야 기척 없이 조용했다. 밖에 나가보니 엄지방의 둥근 배등 2개가 서로 바라보며 웃고 있다. 밤이 새도록 별난 손님을 밝히고 용내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는 듯 아직 꺼지지 않고 밝은 새벽에 눈을 껌뻑이고 있다. 각자의 모습을 보니 어지럼증이 일어날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다. 지난 밤을 보정이라도 서는 듯 마당의 자갈도 푹푹 파여진 집 나간 짐승들의 발자국이 되어 어제 저녁의 몸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시가 되었는데 기척이 없다. 퇴실 시간 11시가 되어 오는데 이제야 시체놀이 꿈나라에서 허덕이고 있다. 결국 12시가 넘어서야 분주한 모양들이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본인의 행동은 살아가는 데 연결이 되지 않을까. 손님이 나가고 난 뒤의 방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 펜션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손님이 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만든다.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자꾸 되풀이 된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심한 손님이 왔다 가고 나면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다. 여행의 기분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참아주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모두가 기분 좋은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방음이 잘 되지 않았던 옆방의 손님에게 미안했던 저녁이었다. 옆방의 손님도 우리처럼 참고 참았을 것이다. 손님이 나가고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서 변기에 있는 물도 내려보았더니 물이 역류해서 하수구 뚜껑이 덜썩덜썩거렸다. 5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서 뻥을 사와서 부어보았지만 물은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철사를 넣어 뚫어보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역시나 막힌 물은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오후 늦게 설비업자를 불렀다. 하얀 포트에 기계를 싣고 왔다. 하수구 뚫는데도 기계가 필요한 모양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왔다 갔다 하더니 전문가답게 어디가 막혔는지 바로 찾아내었다.
대문 앞에 있는 하수구 뚜껑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다.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느라 열어놓았다. 하수구 길이가 멀고 굴곡이 있어서 공사하기가 까다로웠다. 조금 있으니 하수구에서 물티슈가 덩어리째 뭉텅뭉텅 나왔다. 머리카락과 찌꺼기들이 돼지 기름의 덩어리가 되어 나왔다. 휴지는 물에 녹으니까 괜찮다. 물티슈는 녹지 않는다. 젊은 학생들은 생각 없이 물티슈로 닦고 버렸다. 변기가 아픈지 하수구가 막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목욕탕 벽에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문구가 학생들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수구 뚜껑을 열어놓은 채 불을 켜고 밤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외출 나갔다가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다 둥근 하수구에 다리 하나가 빠졌다. 물불 크게 다쳤다. 피가 줄줄 흐르고 아내는 걷지를 못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펜션에는 공사를 하고 난감한 일이 번갈아 일어났다. 설비업자에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내를 태우고 울산 병원으로 달렸다. 응급실에 가서 응급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튿날 다시 병원 가서 사진도 찍고 검사를 했다. 다행히 뼈에 이상이 없어서 타박상 치료와 약을 받아왔다. 학생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오래도록 흔적을 남겼다. 펜션은 손님의 가지각색이다. 사진기자처럼 조용히 음미하면서 휴식하는 손님이 있는 반면에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손님도 있다. 하물며 명절에 차례를 펜션에서 지내는 손님도 있다. 펜션에는 주로 휴식하러 오는 손님들이다. 용내는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손님도 존중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이 흘러 사진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근처에 왔다며 조금 있다 펜션에 들린다고 했다. 용내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많은 손님을 받아왔지만 인상 깊었던 손님이다. 몇 시간이 흘러 사진기자가 펜션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며 환하게 웃는다. 기자는 여름의 숙박을 생각하며 그림 같은 펜션이 그리웠다며 평상에 앉는다. 아내가 자몽 에이드 2잔을 내왔다. 자몽 에이드를 마시며 기자가 용내에게 설명을 했다. 펜션의 이모 저모 사진을 제2책자에 표지도 내고 내용도 냈다고 했다. 펜션 주변의 자연과 펜션 모양이 기자를 감동시켜서 사진을 냈는데 이번 달에 잡지에 실렸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몸이 먼저 뛰어왔다고 한다. 책이 언제 나와요? 책 나오면 좀 보내주세요. 며칠이 지나서 택배 아저씨 손에 책을 받게 되었다. 용내는 포장을 가위로 잘라 책을 보았다. 펜션이 책 표지에 예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집도 아닌 용내의 펜션이 책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용내는 흥분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펜션이 동네라 조금 떨어져 있어서 동네에 뛰어가서 자랑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면서 책의 탄생을 주저리 들려주었다. 그 뒤에 용내의 펜션에 예약 전화가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다. 몇 개 없는 객실은 날마다 꽉 찼다. 예약 통화는 계속 이어지고 손님이 없는 날이 별로 없었다. 책의 광고 효과가 신기할 정도였다. 용내는 욕심이 생겼다. 룸이 몇 개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보내세요.